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즘 책을 좀 쓰느라고 수염이 좀 길었네요. 오늘은 짧게 쌍둥이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한 Q&A 진행하겠습니다. 쌍둥이 사주 보는 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쌍둥이 아이는 다음 시간으로 본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쌍둥이는 합사주로 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쌍둥이 두 명이 오시에 태어났는데 둘째는 그 다음 시간인 미시로 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몸통을 몸이라고 하고 이 머리를 정신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똑 떼가지고, 그럼 지금 둘째 육체는 오시에 있는데 이 정신은 미시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구가 한 2시간 정도 돌아가지고 이 정신이 몸통과 다시 합체를 할 때까지는 그럼 이 두 번째 쌍둥이한테는 정신이 없는 건가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설, 합사주라는 거는 이제 첫째 쌍둥이 아이의 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주를 전부 다 천간합과 지지육합으로 바꿔서 본다는 말이에요. 임수가 정임합이니까 지금 정화로 바뀌었고요. 경금은 을경합이니까 을목으로 바뀌었고요. 간목은 갑기합이니까 기토로 바뀌었고요. 지지에서는 이제 사신합이니까 신세계가 전부 사로 바뀌고요. 묘술 육합이니까 술은 묘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주팔자를 그냥 글자상으로는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주팔자라는 게 뭐예요? 특정 공간에 대한 좌표를 기호로 표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다시 현실에 있는 공간의 좌표로 바꿔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합사주라는 거는 다시 이 간지 기호를 공간의 좌표로 바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좌표는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사주는 둘째 쌍둥이가 됐든 셋째 쌍둥이가 됐든 그냥 첫째 쌍둥이랑 똑같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공간에 있는 사주팔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게 사실 천문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문인데, 요즘 사람들이 명리학을 하늘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만 놓고 배우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분이 쌍둥이 어머님이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기도 공부를 오래 했는데 유명한 선생님들끼리도 말이 다 달라가지고 우리 애들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연차만 긴 타입이었어요. 명리학이라는 거는 그냥 방구석에서 사주 블로그나 사주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어떤 연예인 사주를 한번 뜯어보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명리학 공부라고 하지는 않고요. 제대로 된 선생님 밑에서 학문적으로 배우고 실제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공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다 압니다. 아까 보여드린 지구본에서 이 천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배우시면은 그냥 목소리 큰 놈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주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어떤 유명한 가짜 술사를 상대로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부에 신고라도 할 겁니까? 판사님, 저 사람 쌍둥이 사주 엉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하면 판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관련 법이 없는데 영업정지도 못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암 치료제랍시고 발암물질을 팔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고를 해서 의료관련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명리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명리학계 전체가 백혈구가 없는 몸뚱아리인 거예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기관도 없고 힘도 없고 수단도 없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금 저처럼 지구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명리학이 정부에서 채택된 어떤 하나의 학문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지금 조선시대가 끝난 지 100년도 지났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PPL은 아니고 제가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요플레가 하나가 있는데 이 요플레가 100년 동안 방치가 됐어요. 그럼 이 요플레에 곰팡이가 안 피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명리학계가 이런 상태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유튜브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 순서대로 이렇게 유튜브 강의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결국 저한테까지 오게 되셨는데요. 유명세는 말 그대로 유명세일 뿐입니다. 유명세가 실력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없는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운도 실력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 대중성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뭐 실력이랑 관계없이 대중성이 좋은 사람이 구독자 수도 높고 그냥 유명한 거죠. 어느 업계든 그래요. 뭐 불교 책 중에서도 좀 제대로 수행을 하신 스님분이 보기에는 순 엉터리인 책인데 그게 대중들 사이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명리학에도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쉽고 재밌고 공감 가는 내용이면은 그게 그냥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리학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질문을 해보고 그 선생님이 근거를 대가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그분께 배우시고요. 그냥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이게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힘으로 기세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선생님이라면은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되어버리니까 그분께는 굳이 배우지 않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 찍은 김에 제가 두 편 더 천문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론을 쓰시는 분들을 구분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